강원 선수들이 상대하기엔 버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K리그 12 강원과 K2 3위 김포와의 경기 중계를 앞서서 양 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좀 중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하게 녹화 버튼을 누르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키워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수저들의 반란, 성공할 듯. 이게 무슨 소리냐면 K리그 1 하이스플릿에서 볼 수 없었던 화끈한 헝그리 축구를 하는 김포 FC가 강원과의 경기에서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경기 분석을 해봤을 때에도 이거 김포가 이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김포라는 팀은 2021년 K3 리그 세미프로 실업리그에서 참여해서 2022년 K리그2 프로리그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K리그2 작년 시즌 8위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3위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한 팀입니다. 고정 감독이 이끌고 있는 김포는 경기당 평균 1.13골, 0.7실점에 공수가 안정화돼 있고 경기당 한 골씩은 꾸준히 넣어주면서 실점은 0점대의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팀 골 넣을 땐 넣고 그 다음에 실점할 때는 잘 막아주고 있네. 실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잘 막아주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강원은 경기당 평균 0.78골, 한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의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기당 평균골 실점은 뭐 최근 5경기나 이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포의 장점은 조직력이 상당히 탄탄하고 상대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비할 때 상대 공격과 미드필더를 집중해서 마크를 해주면서 상대 공격을 어렵게 풀어나가게 한 발 더 뛰는 축구, 옛날 2002년도에 한국 축구를 보는 듯한 그런 헝그리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K2 리그 득점왕인 루이스 선수, 그냥 17골에 K2 리그 득점왕이라 해봤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얼마나 잘하겠어, 얼마나 좋은 선수겠어 라고 봤는데, 이 루이스 선수 다릅니다. 주닝요 선수가 약간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미드필더진에서 약간 내려와서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이 선수가 좀 경기를 풀어나가는 느낌이라면, 루이스 선수는 빠른 공수 전환 및 개인 기량이 상당히 뛰어남, 그 개인 기량이란 건 뭐 돌파도 좋고 슈팅도 좋고 스피드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상대 수비벽을 허물고 돌파를 하던가,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상대 수비의 뒷공간 프리돼 있는 위치를 되게 잘 찾아서 골을 잘 넣는, 골 냄새를 잘 맡는 선수더라고. 만약 이 선수가 내년에 김포가 K리그1에 오지 못한다면 K리그1에서 스트라이커가 부족한 팀들은 충분히 탐낼 만한 공격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 공수 전환의 스피드가 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강원 FC를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도 보여줘야 되고 수비적인 움직임도 보여줄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순간적인 역습을 통해서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팀 최근 5경기 득점 실점 상황을 좀 보면 강원은 5골 3실점을 하고 있고요. 김포는 6골 3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골도 최근에 김포가 더 많이 넣었어요. 지난 강원과의 FA컵에서 강원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득점했던 장면과 실점했던 장면을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보기로 봤는데, 루이스가 왼쪽에서 빠르게 돌파하면서 파블로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그 기회를 바로 골로 연결해낸, 아까 이야기 드렸던 장점인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그 다음에 빠른 돌파를 하는 그런 기회를 받아서 골로 만들어낸 장면이 첫 번째 골이었고요. 나머지 실점했던 장면들은 박스 안쪽에서 돌파하는 강원 선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갈레보 선수를 놓친 장면에서 실점을 한번 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너킥 상황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낮게 박스라인 바깥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끊어내지 못하고 바로 중거리 슛을 허용하면서 실점했던 장면. 근데 2대1로 지고 있음에도 후반에 빠른 크로스로 반대 전환에 성공을 해서 박스라인 안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던 루이스한테 패스가 들어가면서 골 성공해서 동점골까지 만들었던 김포인데, 후반 추가 시간 역습에 상대 갈레보한테 실점을 하면서 3대2로 강원이 이기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김포가 다시 한번 강원을 만난다고 그랬으면 다음 경기는 강원보다는 김포가 좀 더 유리한 축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무조건 들었어요. 김포랑
경남 플레이오프를 이야기를 해보면 주닝요가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루이스가 왼쪽으로 전개하는 장면들이 공격을 결국엔 풀어나가는, 김포가 공격을 풀어나가는 1루트의 공격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강원FC의 오른쪽이라고 하면 황문기와 강투지가 왼쪽에서 뛰어들어가는 루이스의 스피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주닝요와의 투톱이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 주닝요가 좀 내려오고 미드필더 진영까지 좀 내려와서 공격 조율 및 중거리 슈팅을 계속 때려내면서 이 선수도 약간 1.5선 2선까지 내려와서 공격을 주의하면서 상대 공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슈팅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 그럼 바로 그냥 슈팅으로 가져가는 모습들도 나왔고요. 왼쪽에서 계속 루이스가 왼쪽 돌파도 하고, 이 선수는 돌파하는 장면도 스피드만 좋은 게 아니라 볼 드리블해서 전진하는 플레이까지 개인 기량이 상당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습에 의한 루이스가 골을 넣고, 루이스 선수는 또 이 골 넣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최전방에 있지 않고 미드필더진, 약간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평소 상황에서 미드필더진에 좀 약간 내려오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순간적인 스피드로 빠르게 공격 진영이나 상대 뒷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골까지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나왔고요. 루이스 선수가 지난 경남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2달 만에 골이 터진 거긴 합니다. 이전 득점 이후에 장기간 한 2달 정도 득점이 없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의 동점골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스 선수의 수비 실책 장면이 좀 있었었고, 경남이 또 패스 미스를 하자마자 김포가 바로 역습을 해서 역전골까지 넣어서 결국에는 김포가 경남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포의 장점이 강원 선수들이 상대하기엔 버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왼쪽에서 뛰어주고 있는 루이스 선수의 빠른 스피드와 돌파, 수원과 강원 경기를 중계하면서 느꼈는데 수원이 조금만 침착하게 강원의 수비 라인 뒷공간만 노렸으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김포가 루이스 선수의 빠른 스피드도 있지만 찔러주는 주인공 선수라든가 후방에서 빈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패스들이 결국엔 강원 수비의 라인을 더 끌어내리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해서 올렸을 때 순간적인 스피드 이런 걸로 해서 루이스 선수한테 많이 돌파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루이스의 왼쪽에서의 공격 스피드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닝요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미드필더 진영이나 스트라이커 쪽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공격 조율을 하고 중거리 슛 이런 것들도 되게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는 장면들도 있었고, 제공권을 하나 더 말하고 싶습니다. 강원 FC가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약간 제공권은 수원한테 좀 밀리는 느낌이다? 제공권 싸움에서 강원이 조금 힘드네? 약간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김포가 제공권 싸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을 또 능하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김포가 강원을 상대로 김포의 장점만 잘 살리면 오히려 강원을 더 패거나 강원을 정말 힘들고 곤욕스러운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건 간에 강원의 단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김포가 충분히 노릴 수 있고 공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 영상을 켜게 됐고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결과는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경기를 즐기면서 양팀 간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7시에 생중계, 입중계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전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강원과 김포 그리고 또 이제 부산과 수원FC와의 경기 같이 중계해드리면서 즐겁게 K리그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